안녕하세요. 윤지영 강사입니다.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강의를 드립니다. 네이버 플러스 등록하고 노출하고 부자 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의 수업은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한 등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가게가 노출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하는 방법과 거기에 관련된 비즈 도구에 대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즈 도구의 그 네이버 예약, 스마트콜, 주문 신청 이거에 대한 관심 있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나름의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그리고 우리 예비 소상공인 대표님일 수도 있고요. 지금 2014년도에 구글 그 전 회장 에릭 스미츠라는 분이 아시아 태평양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그 웹에서 검색되었을 때 검색할 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런 시대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뭔가 우리 업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없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포털 사이트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크게 이제 확장되고 대두됐다는 건데요. 한번 검색 포털 이용 행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네이버 검색 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검색 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통계를 보시면요.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가 있죠. 네이버, 구글 다음인데요. 네이버 2019년도에 76.6%, 2020년도 74.5%, 네. 그리고 현재 2021년 74.8%, 네. 그리고 구글 다음으로 이제 다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결론은 네이버가 지금 이제 1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검색 포털 사이트로 네이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검색된 내용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성별이 남자분이 63.8, 여성분이 85.8%로 나와 있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가진다면 남성분보다는 우리 여성분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케터들이 공감 마케팅, 감성 마케팅 이런 거는 어쩌면 우리 여성들을 타겟으로 이게 더 많은 그런 노출을 위해서 그 공감 마케팅, 감성 마케팅이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네이버의 주 이용률이 결국은 74.8%로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구글이 가장 인기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압도적으로 검색 포털 사이트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주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검색 면에서도 여성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여성분들의 특징을 어때요? 좀 더 자세히 좀 세부적으로 찾는데 굉장히 이 검색을 하는 중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찾는 그런 공감이나 감성을 좀 많이 노출해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이 결국은 이제 네이버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가게가 아무리 멋지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네이버에 검색 노출이 안 되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제 가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표님들도 가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완성 가게 그리고 간판 없는 가게 이런 가게들을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사실 그 가게의 간판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요즘 추세가 간판을 예전처럼 크게 만들어서 화려하게 막 꾸민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좀 간판을 축소하고 좀 작게 아니면 좀 이렇게 소소하게 좀 이니셜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요즘 간판이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 20, 30대 포노사피엔스라는 친구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맛집을 즐겨 찾는 여성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잘 찾아오는지 예약까지 정말 스마트하게 하시는지 정말 그런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누구나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 30대 호모사피엔스들은 어디를 통해서 검색해서 들어오나요? 바로 네이버 대한민국 1위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맛집이라든가 숙박업소 아니면 이제 미용실에 이런 가게들을 통해서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우리 가게가 네이버 검색에 정말 그 최고로, 네, 정말 확실하게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수 도구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 온라인 마케팅의 필수 도구인 스마트 플레이스에 또 다양한 그 비즈 도구들을 확실하게 세팅했을 때 정말 우리 대표님이 원하는 그 검색 노출에 상위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이 그리고 고객들이 잠재 고객들이 이제 원하는 그 정보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한번 우리 대표님들만 열어보실까요? 네. 자, 우리 네비 대표님들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열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들에게 어떻게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 스마트 플레이스가 확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뭐 일단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그 자료에 대한 걸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스마트폰이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또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일단 최적화되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네이버 어플을 당연히 다운로드 받고 있겠죠. 자, 네이버 어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분당 맛집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분당 맛집. 자, 검색을 했겠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파워링크. 우리 파워링크는 이제 우리 네이버에 광고가 있죠. 광고, 유료 광고 세 가지가 뜨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세 가지의 유료 광고가 이제 광고라고 조그맣게 이제 AD 돼 있을 거니까 확인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관련 업체의 위치가 나오죠. 예, 지도가 나옵니다. 그 지도를 유심히 보시면 A, B, C, D, E, F, G 해서 7가지 관련 업체 플레이스가 나오죠. 7가지 A에서 G까지 그 검색자가 그다음에 그 잠재 고객이 분당 맛집에 관련된 업체의 위치를 지도에 A에서 G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거를 더 상세적으로 A에서 G까지 표시하면서 또 하단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A와 B 뭐라고 써 있죠? 광고라고 써 있죠. 네. 그래서 A 광고 그다음에 밑에 네, 저 빛의 링크라고 해놨는데 B 광고 맞죠? 네, 그래서 A 광고, B 광고.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C 가게에 이름이 노출되고 이제 사진, 뭐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 이렇게 크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D, E, F, G까지 네, 나머지 2개는 이제 광고라면 나머지 5개는 이제 실제 우리 상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가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시면 이제 뭐 블로그, 뭐 인플루언스 블로그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관련된 뭐 지식인이 있다거나 또 관련된 뭐 웹사이트 뭐 블로그로도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관련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미지가 나오죠. 네. 이 이미지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미지나 영상은 블로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므로 이 우리 스마트 플레이스는 결국은 이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필수 도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뭔가를 입력했을 때 그
가게에 대한 상세 뭐랄까요? 플레이스에 대한 내용이 뜨면서 그거에 대한 연관 검색어, 그거에 대한 뭐 블로그 자료, 그거에 대한 뭐 뉴스 데이터, 그거에 대한 사진, 뭐 영상 이런 것들이 쭉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같이 자동으로 연결해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좀 더 상세히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면 그 관련된 그 가게 이름을 터치해서 요즘 뭐 인기 메뉴는 어떠한가, 이 가게의 메뉴는, 그리고 뭐 포장 주문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예약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가, 아니면 뭐 이 집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음식점과 이렇게 뭐 이렇게 유사한 건지, 내 생각이 맞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진을 보면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확인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 잠재 고객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보여지는 노출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나오는 텍스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 대표님들이 꼭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이 있죠. 뭐 블로그 마케팅, 그다음에 뭐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네, 뭐 페이스북 다양한 것들이 있죠. 네. 그런 이제 SNS 도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마케팅에 뭐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면은 이 네이버를 절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집중은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네이버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등록하는지 처음 우리 초기 사업자분들 아니면 그 잠재 사업자분들도 같이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로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더 이제 분당 맛집까지는 이제 들어왔죠. 그럼 분당 맛집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라비떼라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대표님들도 이렇게 유심히 PT하고 봤을 때 이상하다. 라비떼라는 매장이 지금 광고 두 개 나오고요. A, B까지 나왔는데 C, D 이 네 번째 등록이 돼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대표님들 스마트폰에는 라비떼가 지금 광고에 이어서 네 번째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상위에 노출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깜짝 놀라셨죠? 네. 근데 이걸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결론은 이 네이버에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가게를 처음에 한번 딱 세팅했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결국 뭐예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계속 내가 눈여겨보면서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고객들과의 소통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만 이 네이버 로직 알고리즘이라는 게 거기에 맞춰서 또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하위로 또 밑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온라인 마케팅은 유료로 돈을 들이기 전에 먼저 내가 최소한의 것들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마케팅의 필수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만 세팅해서 등록해 놓고 그 후로 뭐 바라보지 않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맛집들을 검색할 때 보면은 뭐 어떤 데는 사진이 달랑 뭐 한 장만 있는 곳도 있고 메뉴도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좀 많이 좀 어설프고 약한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다. 제가 사실은 좀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딱 등록할 게 아니라 오늘부터 정말 계속해서 내가 이 사업을 닫기 전까지는, 사업 닫으면 안 되죠. 네. 사업을 닫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다. 그게 바로 그 마케팅의 시작, 바로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당 맛집을 쳤을 때 나는 분명히 제가 여기 PT에 말씀드린 거는 라비떼라는 음식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들은 스마트폰을 검색했는데 우리는 라비떼가 지금 현재 광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가게가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이게 항상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료 광고 할 때 뭐 고정되어 드릴게요. 고정돼 드릴게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고정돼 드릴게 되어 드릴게요. 뭐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표님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라비떼를 검색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이탈리아 음식. 그래서 처음에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방문자 리뷰. 네. 그리고 블로그 리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방문자 리뷰는 어떻게 짓게 되나요? 예, 결론은 영수증이죠. 영수증 이제 어떤 인증 후기가 있어야만 이렇게 등록할 수 있어요. 아무나 내가 뭐 당신 가게를 띄워드릴게요 해서 마음대로 내가 리뷰를 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영수증 후기 아니면 예약을 했다고 하면 예약 후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배달이라든가 뭐 테이블에서 어떤 주문을 통해서 먹었다 이런 그 소비자의 그 방문자의 리뷰 솔직한 진짜 리뷰 영수증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방문자 리뷰가 있고요. 블로그 리뷰는 뭔가요? 네, 이 맛집의 이름을 노출해서 상단 제목에 맛집의 이름을 노출해서 이제 리뷰가 들어간 것들 거기에 당연히 지도는 스마트 플레이스를 당연히 등록이 됐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로그 리뷰와 같이 연동이 돼서 우리 스마트 플레이스에 이렇게 같이 집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문자 리뷰는 영수증이 필요한 거고 블로그 리뷰는 이 맛집을 이제 이용하신 고객들이 이제 블로그에 쓴 내용이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필터링 돼서 집계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블로그 리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뭐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방문자 리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영수증 후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방문자 리뷰를 통해서 이 리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리뷰에 대한 내용을 저는 철저히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했으면 싶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이제 개업하실 때는 초반에는 조금 돈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찾아오시는 우리 손님들에게 뭐 간단한 뭐 음료수 서비스가 됐든 아니면 따로 뭐 방문자 리뷰를 쓰신 분들에게 필요한 뭐 이렇게 가장 좀 인기 있는 그런 소소한 상품을 좀 하나 준비하셔서 리뷰를 쓰신 분들에게 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내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우리 테이블 위에다가 어떤 그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리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좀 조건을 정확하게 좀 어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리뷰를 좀 초반에는 좀 많이 모으셔서 초기에 이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내 업체가 하단에 있는 것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좀 우리 대표님들이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초기에는. 네, 제가 내가 어느 정도 좀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하면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문의 저장하기, 뭐, 거리뷰, 위치에 대한 것도 나오죠. 자, 저장하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장하기. 예. 저장하기는, 이 업체를 이용하고, 우리 가게를 이용하고 굉장히 만족했다. 그러면 저장을 눌러서, 한눈에 저장하기라는 폴더에서 우리 고객이 나중에도 또 다시 재방문할 의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하기가 또 많을수록 우리가 그 로직에 또 노출될 확률도 또 높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예약, 주문. 네. 예약해야 되는 가게라고 한다면 이제 예약을 통해서 오는 거죠. 특히 이제 예약은 이제 뭐 레스토랑일 수도 있고, 예약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어디죠? 예, 바로 뭐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들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미용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는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제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의 스타일에 맞게끔 뭐 시술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이제 예약에 우리 미용실에 최적화된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활용하기가 난 도저히 조금 힘들겠다, 못하겠다 하시면 이 네이버에서도 이 예약을 좀 이렇게 신청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네, 신청하기라는 게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예약을 좀 확실하게 꾸밀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 네, 주문해서 미리 스마트폰에서 그 메뉴에 대한 걸 터치 하셔서 페이로 결제까지 하셔서 이제 내가 직접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테이블에 기다리면서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이제 주문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네이버 스마트 주문이라고 해서 네이버 주문이 이제 여기에 또 뭐랄까요, 여기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홈, 소식, 메뉴, 예약, 리뷰, 사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홈에서 전체적인 우리 그 가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홈이죠, 홈. 예, 홈을 한마디로 우리 홈페이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홈페이지의 앞면. 네. 그러니까 앞면에 보기도 전에 이탈하지 않도록 일단 먼저 이 앞부분을 잘 이제 꾸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전화번호 0507.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 0507로 된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들어진 사업자가 만든 전화번호가 아니라 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상의 번호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네. 그래서 050으로 시작되죠, 0507로. 네. 그래서 우리 핸드폰 번호를 등록을 했더라도, 우리 가게 번호를 등록했더라도 그걸 다시 한번 우리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이 번호로 다시 이렇게 세팅돼서 전달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내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도 하죠. 네, 바로 이게 스마트 콜이라는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콜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뭐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포장, 예약, 무선, 인터넷, 반려동물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으로 또 블로그, 네, SNS가 이제 나오죠. 일단 우리 업체 홈페이지가 따로 개인적으로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를 등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홈페이지 넣고 그 밑에 만약 홈페이지가 없다면 모드 홈페이지 꼭 저는 추천합니다. 정말. 네, 모드 홈페이지. 우리 모드 홈페이지도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플랫폼이죠. 홈페이지. 그래서 홈페이지를 꼭 유료로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 매장을 가진 방문자가 여기 우리 매장에 찾아와야 되는 우리 가게들은 특히 저는 그냥 일반 홈페이지보다 모드 홈페이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어떤 특징이 있어요. 노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거, 잘 해준다는 거. 네.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 홈페이지를 뭐 위에 상단에 홈페이지로 만들고 그 밑으로 이제 블로그,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도 하시면 유튜브도 네. 그래서 유튜브 모양은 없지만은 그 주소 사이트를 링크해서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로 하셔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비즈 도구가 있죠. 물론 이제 방문자 블로그 리뷰, 홈페이지, SNS 연결하는 이 부분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 밑으로 이제 스마트콜, ARS, 네이버 톡톡, 그다음에 네이버 예약, 네이버 주문, 뭐 네이버 배달까지 등록되어 있는 거를 아마 작은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 가게 업체 옆에 작은 이모티콘으로 보일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톡톡, 그다음에 예약, 그다음에 주문 이게 그리고 배달해서 그 배달의민족 그 오토바이 모양 그 로고 있죠? 네. 그런 모형으로 이 업체가 뭐 톡톡이나 예약을 쓰고 있구나. 주문할 수 있구나. 네이버 스마트 주문을 활용할 수 있구나. 뭐 배달도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그리고 우리 잠재국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만 그냥 거기에 국한돼서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결국 스마트 플레이스를 완성한다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방문자 블로그 리뷰, 홈페이지, 뭐 모드 홈페이지, SNS 연결, 그다음에 스마트콜, 뭐 톡톡 예약, 주문, 뭐 네이버 배달, 뭐 이런 것까지 최대한 우리 가게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활용하시는 거. 그게 정말 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저는 크롬을 먼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롬. 예, 좀 크롬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실제 우리 대표님들이 작성하실 때는 크롬을 설치하셔서, 네, 크롬을 뭐 편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크롬이 좀 더 원활하게 모든 그 링크를 가지고 있어서 저장하고 있어서 원활하게 좀 이렇게 메모리들을 잘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신 분들은 크롬 그 브라우저 쓰시면 좀 차이를 조금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크롬 브라우저 늘 쓰셨던 분들은 뭐 차이점을 모르는데 아무튼 크롬 브라우저로 일단 들어가셔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로그인. 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대표님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스마트폰에서 작성하면 안 되냐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여쭈시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정말 이건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초반에 이런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우리 뭐 홈페이지가 됐든 뭐 모드 홈페이지도 그렇고 뭐 SNS도 그렇고 뭐 이런 우리 온라인 마케팅에 관계된 플랫폼을 세팅하실 때는 부탁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것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블로그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시는데 저는 스마트폰으로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뭐 근데 저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요. PC를 열 시간이 없어요. 네, 가게 끝나고 나면 밤 늦게 들어와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짬을 내는 시간, 뭐 스마트폰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꼭 PC를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는 이게 보여지는 한계가 좀 한정돼 있어요. 하다 보면 내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그 돌아가는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PC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이 로드맵을 구성하는 게 훨씬 유용하다는 거, 또 노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크롬에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아이디 비번 로그인을 하시고요. 네이버 아이디 비번은 이게 네이버 거는 전체적으로 좀 통일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플랫폼마다 다 다르게 하고 그 플랫폼을 다르게 할 때마다 또 아이디 비번을 또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 비번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가시는 게 훨씬 이게 하시면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이제 입력하시면요. 하단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웹사이트가 뜰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치고 이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이제 PC에서 세팅하시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도중에 뭐 업그레이드를 자주 해줘야 된다. 뭐 새로운 이벤트가 생겼다. 뭐 사진을 바꿔줘야 된다. 뭐 이런 이렇게 소소한 일들이 계속 이제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네, 스마트폰을 열고 그 안에서 똑같은 아이디 비번 찍고 들어가서 거기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제 바꿔주시면 변경하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세팅은 어디에서 한다고요? PC에서 꼭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하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 비번 이제 치고 들어왔는데요. 치고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게 있죠. 준비할 게. 예, 그냥 무작정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준비할 게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뭐예요? 우리 가게에 관련된 사진이 필요하죠. 사진. 자, 여기서 사진. 우리 대표님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되는 것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장 첫 번째 온라인 마케팅의 필수 도구이기 때문에 이곳을 정말 잘 꾸며줘야 돼요. 그 꾸민다는 것은 정말 사진부터 시작해서 문구까지, 소개까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또 스스로 또 필터링하고 또 필터링해서 최고의 문구로 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 관련된 사진을 준비하실 때도 되도록이면 정말 이렇게 제가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정말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사진을 정말 맛깔스럽게 촬영을 잘 하시는 거. 그래서 뭐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에서 찍기도 하고 좀 다양한 방면에서 찍어서 거기에서 정말 괜찮은 사진을 골라가지고 올리시는 거. 진짜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 장, 두 장, 세 장 이게 아니라
최소 120장까지 지금 등록할 수 있게끔 업체 사진 등록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사진을 좀 많이 찍어서 올리시고요. 뭐 처음부터 120장을 다 등록하기는 어렵죠. 이제 하다 보면은 충분히 또 많은 사진을 또 그때그때 맞춰서 또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뭐 2, 30장, 20장? 네, 최소한 2, 30장 안으로 사진은 좀 꼭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에 관련된 문구. 네, 우리 가게를 어떻게 멋지게 소개할까? 이거를 좀 우리 포노사피엔스 쉽게 말해서 20, 30대들이 좀 이렇게 맛집을 좀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 30대에 관계된 뭐 MZ 세대에 대한 그런 이해도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20, 30대 MZ 세대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뭐 상품으로 좀 개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게 그 타겟에 대한 좀 이해를 하고 소개를 좀 잘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 준비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 고객들이 뭔가를 치고 그 키워드를 치고 거기에 따라서 연관 검색어 이제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노출시켜 주기 때문에 키워드도 우리 가게에 관련된 꼭 키워드로 해서 준비해 주셔야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 네, 스캔 떠서 PC에 꼭 이렇게 저장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 자, 그래서 이제 신규 등록으로 들어가시고 신규 등록을 딱 누르시면 여기에 뭐 네이버 마이 비즈니스 소개 영상 보기 것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한번 가볍게 보시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내 업체를 노출하고 싶으신가요? 업체 정보 등록 바로 가기를 이제 터치 하시고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등록하기 처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체명을 잘 입력해야 되겠죠? 예, 업체명 당연히 뭐 꼼꼼하게 입력하시는데 여기에는 뭐 이렇게 요즘은 예전에는 뭐 지역을 나타내야 된다 뭐 이런 뭐 강사님도 계시는데 일단 네이버에서는 뭐 전주 뭐 이렇게 지역을 넣는 거를 별로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 대한 이름만 정확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주소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여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 위치 확인이에요. 어떤 분은 내 주소를 찾았는데 정확한 그 위치가 주소 그 핀을 딱 꽂아줘야 되는데 그 주소가 엉뚱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정확한 위치를 핀을 딱 꽂아서 마우스로 클릭하셔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셔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요. 네, 그래서 위치가 만약에 엉뚱한 곳에 돼 있다. 주소로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주소가 여기 등록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업종 검색인데요. 내 업체 업종을 선택해 주세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업종 검색 카테고리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와 비슷한 업종이 좀 엉뚱한 것을 적어서 이렇게 찾아서 넣는 경우도 진짜 있어요. 정말 간혹요. 예.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뭐가 있죠? 바로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와 같은 비슷한 업체를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와 같은 그런 업체는 어떤 업종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갔나? 그게 업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 상위, 하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미 뭐 등록된 업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본인 뭐 주소지와 가게 이름, 전화번호 입력하셔서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다시 로그인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등록 내용 조회해서 이 안에서 이제 조회해 보시고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왼쪽 거를 완성하셨으면 이제 필수 정보 입력에 들어갑니다. 예. 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필수 정보하고 상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수 정보하고 상세 정보가 우리 알고리즘 그 로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업데이트 하면서 이 두 부분을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업종 선택하시고 가격 정보, 뭐 여기 가격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가격을 이제 가격에 따라서 이게 뭐 이번에는 뭐 커피가
4,000원이라고 했다가 근데 막상 오니까 뭐 5,000원이었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또 신경 안 쓰시는 분 우리 또 대표님들 있어요. 너무 이렇게 그 현장 매장에만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만. 예, 그래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일치돼야 되는 건 확실한 거죠. 오프라인과 온라인.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이게 돼서도 안 되고 온라인이 최적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도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정말 잘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 문제도 조금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우리 대표님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표시도 잘 하시고 만약에 가격이 우리는 자꾸 좀 변동이 된다 그러면 변동 가격에 체크하셔서 우리 뭐 소비자들이 돈이 뭐 1,000원,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했을 때 약간 좀 배신감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가격 문제나 또 그리고 추천 메뉴, 네, 이 메뉴를 가장 많이 좀 드시거나 이런 것들 좀 우리 대표님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추천 메뉴로 선택하시면 우리가 뭐 음식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걸 초반에 이 가게에 와서 먹어야 될지 가장 사실 그게 좀 뭐랄까요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럴 때 좀 추천 메뉴를 좀 많이 또 체크해서 활용하시면 우리가 이 선택에 있어서 선택이 가장 어렵잖아요. 선택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진 등록, 사진 편집하는 거, 네, 여기 이제 가격 정보를 추가하고 이제 어떤 제품이나 우리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가격 체크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 사진 등록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대부분 이제 가격만 등록하세요. 사진은 등록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일부 대표님들이 네, 제발 부탁입니다. 사진 좀 등록 좀 해주세요. 예, 그래야만 이게 말로만 이게 무슨 뭐 상품명을 적었더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비주얼도 정말 요즘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비주얼 시대다, 비주얼 시대다 들어보셨죠? 네, 이미지, 사진, 영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사진 등록 편집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정보 추가해서 사진 5개까지 입력할 수 있다는 거 보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대표 키워드 되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키워드 5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동의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새로 오픈했어요. 이거는 9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90일이 안 됐다. 그러니까 3개월이 안 넘었다. 그러면 이게 새로 오픈했어에 체크해서 등록하시면 우리 그 스마트 그 플레이스 등록한 그 하단 이제 밑으로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 새로 오픈했어요라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90이 안 된 우리 그 가게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 사업체가 사업자 등록증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면서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콜을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콜 연동하겠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발신 번호, 발신 정보, 고객에 대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 가게에 몇 번 찾아왔구나.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등록할 수 있고 그분이 뭐 전화번호라든가 통화 이력, 언제 또 통화했다. 이런 이력들을 가지고 여기에 통계 보고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응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력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050 번호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으로 가시면 이제 웹사이트 SNS 등록했을 때 우리 앞부분에서 보여드린다는 거 제가 또 앞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자세히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주소 우리 블로그 꼭 중요합니다. 블로그 있으시면 꼭 하시고요. 블로그 이름 입력하시고 그리고 블로그 카테고리 우리 카테고리 이제 어떤 하나를 만드셔서 가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소식 같은 거를 전달할 때 이벤트를 할 때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다 그런 것들을 내용을 카테고리 하나에 담아서 그 카테고리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 기능이 있는데요. 예약 노출을 할까 말까 이거는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 관리하기 여기로 들어가시면 알아서 네이버 예약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이버 예약 등록에서 내 업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예약이 나오죠. 그러면 네이버 예약으로 들어가셔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톡톡을 쓰실 거면 톡톡 신청도 바로 실시간 카톡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톡톡 신청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필수 정보 입력, 상세 정보 입력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뭐 업체에 뭐 숙박업소라면 숙박업소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장점이라든가 또 테마,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이제 숙박업체 내용, 상세 설명, 네, 써주시고, 뭐 찾아가는 길, 버스, 전철, 아니면 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지역에서 서비스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나열하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예전에는 뭐 3일도 걸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2~3시간이면 신청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이제 앞에서 꾸몄다면 나머지는 이제 비즈 도구입니다. 예, 비즈 도구.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 예약을 필요한 분들, 그리고 주문, 스마트 주문을 사용하겠다. 뭐 이제 뭐 이거는 뭐 스토어 물건을 팔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네. 자, 그럼 비즈 도구에서 네이버 예약 등록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홈에서 꾸몄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 사진, 예, 마찬가지로 업체 사진을 또 준비해 주시고 업체에 대한 우리 숙박업소라면 숙박업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징들을 잘 선택하셔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키워드, 네, 키워드 우리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키워드를 적어줘야겠죠. 만약 숙박 한옥스테이라고 하면 뭐 독채다, 그리고 바베큐를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찾아서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업체 정보 이런 것들은 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예, 상세 안내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입력해 주세요. 네, 최대한 우리가 해당된다고 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입력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네이버 예약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 PC에서 네이버 예약에 관계된 고객들이 이렇게 다 연락처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통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해서 성별, 분리, 전화번호, 그리고 날짜, 시간,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이 통계 보고서를 통해서 고객 목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아, 작년에 왔던 손님이 이번에 또 오셨구나 해서 좀 더 뭐 서비스를 또 따로 챙겨 드린다거나 뭔가 이렇게 차별화된 또 우리만의 서비스를 또 소개해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노트에 그동안은 적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PC에서 한 번에 통계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정말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 예약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콜은 말 그대로 이제 그 SMS 전화를 걸었을 때 안녕하세요, 우리 뭐 땡땡땡 카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카페에 대한 인사와 그리고 주차는 어디에서 하시고요,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다. 아니면 즉시 통화가 연결이 필요합니까? 뭐 아니면 영업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요. 뭐 발레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내가 그때그때 일일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콜이라는 서비스가 이 안에서 영업시간, 주차 안내, 예약 방법 이런 것까지 다 문자나 아니면 이렇게 번호로 눌러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콜 꼭 또 추천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콜도 앞에서 작성했던 그 내용대로 계속 쭉 따라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멘트가 있어요. 이 멘트에 입력하시고 우리 업체와 상관된 그 멘트를 수정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ON이라는 거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서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들어보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이게 좀 스토리가 맥락이 끊긴지 아닌지 그것까지 이제 내가 이 문구를 텍스트를 소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LS 간단 응답 이제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거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통화 연결음 뭐 음악으로 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번호 3, 번호 4, 번호 해서 이렇게 온, 오프 활성화 시켜서 저장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통화 연결음을 사용을 끝내고요. 이제 주문 신청. 이거는 바로 이제 뭐 테이블에 QR코드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예약 주문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찾아오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손님을 놓치고 싶지 않다. 밀렸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네이버 주문으로 해서도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고객들은 요즘 기다리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주문을 통해서 바로 픽업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정말 그 뭐랄까 매출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내가 스마트 플레이스 페이
톡톡 웹사이트 이런 게 등록이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어쩐지 이것까지 최종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게 검색 노출을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뭐 이렇게 업종마다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뭐 이루어질 수 있겠죠. 뭐 펜션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미용실. 네. 그래서 각각의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플랫폼. 네. 그 업종에 따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네. 정말 고객의 감동을 줄 수 있게끔 텍스트까지 잘 소개해서 우리 가게가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가게 스마트 플레이스, 네, 이거 비즈 도구까지 꼭 활용하셔서 우리 대표님들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활용을 잘 해서 매출에 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